자, 우선 첫 번째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도구 상자에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문자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자동적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양 도구를 이용했을 때도 새로운 레이어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가 아니라 모양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레이어가 아닌 포함된 글자의 서식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문자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숨겨진 도구를 보게 되면 도구가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2가지 도구입니다. 자, 우선 수평 문자 도구는 제가 지금 입력해 놓은 글자처럼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고요. 세로 문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 세로 문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영문에서는 제대로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고요. 우리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 도구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옵션 설정 부분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글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 폴더 안에 글자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그 글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글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꼴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글자의 크기인데요. 자, 글자는 6포인트에서 72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옵션 창에서 보여지는데, 자, 이 72가 맥시멈도 아니고요. 이 6포인트가 미니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보다 더 작은 값을 주고 싶으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72포인트보다 나는 더 큰 글자를 쓰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역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티알리어싱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도구 중에는 안티알리어싱에 적용되는 값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글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들어갑니다. 자, 글자가 무조건 직선 형태로만 써지는 건 아니죠. 사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곡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계단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의 정렬인데요. 자, 글자의 정렬이라는 건 글자가 적어도 2줄 이상은 있어야 줄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줄 이상 입력된 글자를 우리가 좌측 방향이나 우측 또는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값은 좌측 정렬이겠죠. 자, 이번에는 글꼴의 색상인데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전경색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자도 검정색으로 나오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경색 말고 옵션 창으로 가셔서 색 설정 부분에서 컬러 피커 창을 열어서 글자의 색깔을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입력된 글자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블록으로 선택하셔서 그 부분의 글자의 색상, 글자의 크기를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글자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아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글자를 크게 만드는 방법 2가지인데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는 뾰족한 가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글자가 커지는데 2포인트씩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게 커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알트 키를 누르시고 여는 뾰족 가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10포인트씩 글자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를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이번에는 닫는 뾰족 가로를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의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 알트 키 눌러주시고 닫는 뾰족 가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10포인트씩 글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물론 글자 사이즈를 줄이실 때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을 만큼 작은 값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눌러주셔도 달라지는 값이 없겠죠. 자, 그럼 이제 포토샵으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어봐야 되겠죠? 자, 파일 부분으로 이동해서 제가 새로 만들기 눌러줬고요. 자, 사이즈 500에 500, RGB 색상으로 적용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렸죠? 자, 도구 상자 부분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펜 도구 옆부분에 이렇게 T자가 써져 있는 도구가 보여지죠? 자, 바로 이 도구가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숨겨진 도구가 있네요. 제가 지그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수평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수평 문자 도구부터 적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텍스트 도구를 선택해 주니까 지금 마우스의 커서가 달라졌죠? 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글자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위치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일반 레이어가 아니라 T자가 붙은, 그러니까 글자의 서식을 기억하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도구 안에 들어와서 글자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먼저 이 값을 적용해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옵션 창으로 이동해 보면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보여지죠. 자, 확인 버튼 눌러줘야 이 글씨가 화면에 남게 되죠. 자, 제가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자는 완성이 다 됐고 다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마우스의 커서가 달라졌죠.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자, 글자가 시작됐으면 좋겠는 부분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글상자를 먼저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어주게 되면 글자가 써질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숫자를 써준 글자와는 다르게 글자를 우리가 지정한 이 사각형 안에서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해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숫자를 써준 글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레이어 부분에 오셔서 앞부분, 썸네일 부분에 T자라고 적힌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시 이 글자 내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선 저는 옵션부터 볼 거예요. 자, 가장 앞쪽 부분에 지금 토글키 하나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 토글키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이렇게 입력했지만 토글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가 지금 세로로 입력이 되고 있죠. 자, 저는 한번 더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되니까 저는 사이즈부터 변경할 거예요. 자, 옵션창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12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여지시죠? 자, 저는 이 부분 클릭해서 값을 72포인트로 바꿀게요. 자, 이제 여러분 글자 잘 보여지시죠? 자, 그런데 나는 72포인트가 아니라 150포인트로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 항목에는 없지만 직접 입력하셔서 글자 크기를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글자가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영역 바깥쪽으로 벗어났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글자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이동 도구로 전환해 주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조절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글자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키에서 손을 뗐는데요. 그러면 다시 글자 도구로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선택이 되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검정색으로 선택되게끔 하는 걸 블럭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고 이번에는 글꼴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죠. 자, 저는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글꼴들이 모두 다 보여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글꼴보다 더 많은 글꼴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저보다 글꼴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좀 굵직한 글꼴 HY 헤드라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글꼴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꼴을 변경하거나 또는 글자의 사이즈를 변경할 때도 이렇게 블럭이 설정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저는 글꼴을 한번 변경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안상 수치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부분의 글자만 지금 바뀌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저는 글자 사이즈도 200포인트로 변경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누구만 바뀐 거냐면 3자와 6자만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저는 1번과 2번만 선택해서 글자의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색상 피커 창이 화면에 보여지죠? 자, 저는 푸른색을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만 이렇게 글자의 색상 값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전체를 드래그해서 값을 주셔도 관계없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전체를 드래그 해 보니까 글꼴도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사이즈도 안 보여지고요. 색상 부분도 물음표로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에 입력한 문자에 여러 개의 값을 줬을 경우에는 표현이 이렇게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상태에서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미리 보기가 보여지고 있죠? 자, 제가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럼 글자 색상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글꼴도 하나로 통일을 좀 시켜줄게요. 자, 제가 헤드라인 채로 변경을 해줬고 사이즈도 똑같은 값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한 값이 위쪽에 남아있는데 지금 값이 좀 큰 편이니까 저는 120 정도로 변경을 해주고 뒤쪽에 있는 글자 두 개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시켜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메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저는 적용시켜 줄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줬어요. 그럼 이렇게 글자가 들어왔고 우리는 이동 도구로 이 글자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 컨트롤이 보이고 있을 때는 이 글자를 우리가 설정해 놓은 크기와 관계없이 크기 조절도 역시 가능하고 우리가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 개체를 움직여 줄 때는 독립된 개체처럼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값을 취소를 시켜줄게요. 자, 제가 다시 텍스트 도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다른 글자를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빈 부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레이어가 생겼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글자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다음에 줄을 넘겨서 글자를 쓰고 싶어요. 자, 이럴 땐 당연히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또다시 글자가 이렇게 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영문으로 써진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글꼴을 좀 변경해 볼게요. 자, 제가 영문 폰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센츄리 선택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옵션 창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값이 보여지는데 지금 레귤러라고 적혀 있죠? 자, 제가 다시 다른 값 한번 줄 거예요. 자, 저는 에리얼체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글꼴도 바뀌었고요. 옆부분에 지금 레귤러라고 적혀 있는 값 보여지시죠? 자, 제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나로우, 이탈릭, 볼드, 볼드 이탈릭, 블랙까지 보여지죠? 자, 이 값은 우리가 글꼴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있는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꼴에 이런 값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만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영문에서 많이 보여지는 값들이고 우리말 폰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글자가 적용됐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화면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자 도구 선택해 줬고요. 저는 드래그를 좀 해서 이번에는 안티알리어스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선명하게라고 되어 있고요. 없음도 있고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총 5가지의 값이 보여집니다. 자, 제가 없음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예 안티얼리어스 값이 전혀 적용된 것이 아니니까 중간 값이 하나도 안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한 계단 현상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위쪽에 입력했었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라는 안티얼리어스가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음으로 놨을 때하고는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 화면을 좀 볼게요. 자, 보통 없음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글자를 입력할 때 없음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안티얼리어스라는 값이 결국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글자를 안티얼리어스 값을 크게 주시게 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없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확대를 할게요. 자, 저는 이 글자를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놓고 자, 이번에는 없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었던 선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약간의 안티얼리어스 값이 적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뚜렷하게 적용해 볼게요. 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선명하게나 뚜렷하게나 큰 차이 없고요. 자, 강하게 선택해 주게 되면 글자를 약간 두껍게 볼 수 있고요. 자, 매끄럽게 사용했을 때 안티얼리어스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같은 경우에 아주 크게 쓸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선명하게 정도의 안티얼리어스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문자 도구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저는 이 두 개의 레이어는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자, 원하는 부분 클릭해서 글자 시작점 잡아주시고요. 자, 저는 영문으로 포토샵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샵자까지 쓰면 뒤로 넘어가겠죠? 자, 저는 줄 바꿔서 포토샵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지금 이 글자 사이즈가 조금 큰 관계로 제가 값을 조금 줄여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90포인트로 선택을 해주고 블럭은 풀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정렬 값인데
자, 보통 글자는 대부분 좌측 정렬이 기본값이죠. 지금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정렬이 좌측 정렬, 중앙 정렬, 그리고 우측 정렬입니다. 자, 이 정렬은 지금 좌측에 맞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뒤쪽에 글자를 하나 줄여보게 되면 더 티가 많이 나죠. 자, 지금 모든 줄은 좌측에 맞았지만 제가 이렇게 블럭을 선택해주고 중앙 정렬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도구로 우선 전환해주고 손 떼서 확인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글자들이 센터에 줄이 맞아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우측 정렬해 볼게요. 다시 위치 변경할게요. 그러면 우측 라인에 모두 다 줄이 맞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선택해서 좌측 정렬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위치 조절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줄을 바꿀 때는 엔터를 치지만 한 칸 떼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한 칸씩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백을 처리할 수 있는 값이죠. 자, 우선 저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공백을 모두 다 삭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 도구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이 나는 이렇게 한글로 된 글꼴들이 모두 다 영문으로 써 있다. 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나는 분명히 글꼴을 설정을 하고 글자를 쓰다 보면 몇 자 쓰지 않아서 굴림체로 바뀐다. 자,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값에 대해서 환경 설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메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환경 설정 부분 아예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글자를 아직도 입력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확인부터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환경 설정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컨트롤 K 눌러서 환경 설정 창으로 들어왔고 문자 부분으로 이동할게요. 자, 문자 옵션 중에서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걸어 주시게 되면 모든 글꼴이 다 영문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을 풀어주셔야 우리말 글꼴은 우리말로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불안정한 글꼴을 사용하실 경우에 가끔 나타나는 값이 중간에 굴림체로 바꿔지는 값인데요. 자, 이럴 때는 누락된 글리프 보호 사용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불안정한 글꼴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간 부분에 갑자기 굴림으로 바뀌는 일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저는 확인 버튼 누르고 나왔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